자, 그럼 CSS 한번 해보도록 하죠. CSS 하기 전에 이 div라고 하면 되게 위험하죠. 클래스 한번 주겠습니다. 클래스는 알기 쉽게 커스터머라고 하겠습니다. 고객. 커스터머 클래스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CSS 넘어가겠습니다. 자, 커스터머스 클래스는 우선은 전체 외곽선이 있죠. 외곽선 한번 볼까요? 1픽셀이고요. 그리고 색상은 이 색상이 들어가는 게 됩니다. 색상 넣어주고요.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다 들어가고 위에 여백 뭔가 띄워놔야 됐죠. 우선 그 전에 사용했던 게 우리가 플렉스를 썼는지 플롯을 썼는지에 따라서 여백을 넣는 게 좀 달라질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레프트가 플롯, 라이트가 현재 플롯이 아니죠. 우선 라이트에 플롯을 줘야 되고 그것부터 좀 보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 레프트는 플롯 레프트 줬지만 라이트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었는데 이게 플롯의 영향 때문에 붙은 거지 플롯이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롯 라이트로 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타게 되고 그러면 방금 만들었던 사각형이 위로 올라타게 돼요. 왜냐하면 플롯 레프트한 부모가 높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게 형제가 플롯이 붙게 되면 여기서 그냥 클리어 보스 주면 됩니다. 플롯을 주게 되면 현상이 두 가지가 일어나죠. 플롯을 준 부모는 높이가 사라진다. 또는 플롯을 준 다음 형제 요소가 위로 올라간다. 그 중에 하나죠. 둘 중에 그 마지막 거죠. 지금 현재 플롯을 레프트, 라이트를 플롯 줬어요. 그래서 클리어의 높이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커스터머라는 파란색이 위로 올라타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얘한테 애프터 컨텐츠 클리어 봇을 주는 게 아니라 형제 관계에서 플롯을 줬기 때문에 이 커스터머 클래스라는 곳에서 클리어 보스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고 그걸 좀 처리한 겁니다. 클리어 보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잘 떨어지고 플롯도 다 들어가게 됐고 이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백을 좀 줘야겠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100픽셀이네요. 보더가 있기 때문에 패딩을 주면 안 되겠죠. 마진을 100픽셀 줍니다. 자, 안 들어가죠. 마진 위로 주니까 플롯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플롯 레프트와 라이트를 두 개를 감싸주던가 아니면 둘 중에 풀 레프트나 라이트 중에 높이가 큰 것을 밑으로 밀어버리던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라이트 부분에다가 마진 버텀을 한번 쳐볼게요. 밑으로 한번 주고 보겠습니다. 자, 밀리죠? 플롯 준 그 다음 요소에 위로 마진을 주면 안 먹는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플롯 레프트 라이트를 밑으로 줬어야 됐습니다. 그 중에 두 개를 재서 높이가 높은 거에다 줘야겠죠. 높이가 높은 것부터 우리가 쟀으니까 길이를 여기는 모르는 거죠. 데이터가 어떻게 늘어날지.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을 밑으로 여백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백 다 됐고 박스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우선 우리가 한 게 H2, P, div 다 감쌌죠. 그리고 얘는 그냥 레이블, 인풋 체크박스, 링크 넣었어요. 그러면 각각 여백을 우리가 여백을 줄 때도 많이들 실수하는 게 있는데 여백을 줄 때 여기다 각각 이렇게 여백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div 오른쪽에, p 오른쪽에, h2 왼쪽에 이렇게 각각 주지 마시고 주실 때는 전체 박스 전체 박스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전체 박스 왼쪽, 오른쪽, 위, 아래다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 박스라는 거 저기 파란색 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박스에 여백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패딩 줄 거면 한 번에 주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도 한번 쳐볼게요. 현재 길이는 40픽셀입니다. 왼쪽에 40픽셀이고요. 오른쪽 한번 보죠. 여기서 여기까지겠죠. 여기도 40픽셀입니다. 자, 좌우 40픽셀이고요. 위 아래도 한번 봐야겠죠. 밑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도 40픽셀이네요. 그러면 전부 다 40픽셀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 40픽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가 40픽셀이거든요. 여기 딱 안 맞는데요. 그냥 42픽셀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디자이너가 100% 정확하게 1픽셀까지 생각하면서 작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딩을 하는 입장이고 디자이너분들은 그냥 감각적인 감각으로 예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확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1픽셀까지 민감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2픽셀까지 민감해서 코딩을 하지 않지만 이 40픽셀 40픽셀이고 지금 확률이 높죠. 40픽셀이 다 됐는데 얘만 아니야. 그러면 전부 다 40픽셀인 겁니다. 디자이너가 아무리 1픽셀 틀렸어도 우리는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전부 다 40픽셀입니다. 그럼 패딩을 40픽셀을 다 넣어놔야 되고요. 그러면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더 아이덴티티를 맞추는 일이기 때문에. 자,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무시를 하셔야 되고 만약 이런 것들 우리가 아무리 잘 맞춘다 하더라도 실제로 캡처받고 넣게 되면 이게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텍스트마다 줄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줄 간격 초기화한다 하더라도 1, 2픽셀 오차는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만들었던 게 H2와 P죠. H2와 P는 블럭 요소이기 때문에 좌우 배치되기가 힘들어요. 그럼 두 개를 플롯을 줘서 좌우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디자인을 보고 요 텍스트가 같은 형태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형태가 없었죠. 대부분 파란색만 들어갔었지 딱히 저런 게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해볼 가치는 있죠.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H3라는 게 있습니다. 이 H3에 스펜을 넣게 되면 파란색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럼 EM이 들어가는 걸 한 개 더 만들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전에 여백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글씨 크기도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23픽셀에 333이었죠. 그러면 높이는 23픽셀. 얼추 크기는 맞는 것 같고요. 텍스트가 기본이 333이 맞는지 맞네요. 그러면 왼쪽도 맞다고 하고요. 오른쪽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스페이드 치겠습니다. 스포이드로.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선택자를 가지고 EM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 색깔로 들어가게 된다. 이 색깔은 분홍색, 보라색이다. 이 색은 파란색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 우리가 클래스만 넣으면 되죠. H3라는 클래스만 넣게 되면 알아서 얘네들이 디자인이 표현이 될 거예요. 자, 미리 보게 되면 이렇게 알아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해피콜 부분이 폰트 웨이트 볼드가 안 먹은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default.css에서 default.css 제가 만들어 놓은 곳에서 EM 자체를 폰트 웨이트를 노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부분만 안 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굵게 만들겠습니다. EM이 들어가면 폰트 웨이트 볼드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볼드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통일감 있게 클래스를 다 줬죠. 이런 제목이 들어가게 되면 색깔과 크기가 다 같다라는 정의를 다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저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지만 원래 처음에 작업할 때는 이 제목들 다 분석해 줘야 돼요. 다 쭉 내려봐서 이 제목들 반복이다. 디자인이 계속 비슷해지네. 그러면 이걸 아까 제가 만든 것처럼 클래스 하나를 가지고 상속 없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게 하나둘 모이면 이제 스타일 가이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제목 다음에 옆에 설명 붙은 게 없었어요. 여기에서만 유니크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커스터머 상속을 주면 되죠. 커스터머 AC3는 플롯 레프트가 되고요. 그리고 P 요소. 이 P 요소는 따로 클래스를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또 P 요소를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텍스트라는 클래스를 줘서 클래스 텍스트는 풀 레프트에서 옆으로 붙이겠습니다. 자, 미리 볼까요? 옆으로 붙게 되죠. 위에 연락처 이 부분은 올라탄 이유는 플롯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영역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클래스 폼이라고 해놓고 커스터머에 폼이 들어오게 되면 클리어 보스를 줍니다. 형제 관계인 플롯을 주게 되면 클리어 보스를 하게 되면 떨어진다. 규칙이 있었죠. 자, 그럼 이 텍스트 부분만 좀 제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텍스트 부분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15픽셀이 되고요.
색상도 한번 볼게요. (666이네요) 15에 666. 그러면 이 텍스트가 중앙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약간 밑으로 배치되어 있죠. 좀 중앙에 그대로 있네요. 그냥 중앙에 그대로 놓고요. 이 사이 여백만 좀 보겠습니다. 13픽셀 정도 여백이 있거든요. 그러면 텍스트에다가 왼쪽으로 여백을 13픽셀로 넣어 놓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할게요. 자, 왼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윗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폼 영역 한번 해볼게요. 지금 폼 영역을 보면 지금 셀렉트에 현재 보더 레디우스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default.css에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default.css 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배포한 default.css에서 조금 제가 발전을 시킨 게 있는데 현재 보시는 영상은 이렇게 발전된 영상이 아니라서 좀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삭제하겠습니다. 예, 된 것 같네요. 제가 전체 폼 영역에 디자인을 다 넣어놔서 지금 없죠? 디자인 다 없고 이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은 select, input text, input 여긴 텔이죠. input text 디자인이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묶어 놓고 같은 디자인으로 넣겠습니다. 우선은 높이 주고요. 50픽셀에 DDD. 자, 그러면 폼에서 인풋이랑 셀렉트죠. 이렇게 같은 거죠. 보더가 DDD고 높이가 50픽셀이고 보더 레디우스 있죠. 보더 레디우스 재는 방법은 끝에서 그 텍스트 요거 계단 현상이 끝나는 지점까지 요거 가로 사이즈가 보더 레디우스 크기입니다. 5픽셀입니다. 보더 레디우스 5픽셀. 자, 미리 보면 이렇게 다 이제 다 맞죠. 가로 크기는 뒤에 좀 정의를 하게 되고요. 배경색도 조금 들어가 있었어요. 배경색 넣겠습니다. 전부 다 같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쉼표를 묶는 겁니다. 자, 배경색 다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레이블 똑같죠, 두 개. 이 크기가 레이블의 텍스트가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15픽셀이고요. 컬러는 333. 폼의 레이블은 15픽셀에 컬러는 333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제는 행배치만 하면 되죠. 행배치를 하는데 우선 봐야 될 게 우리는 처음에 얘네들을 div로 감쌌어요. 그리고 div 안에다가 각각 나눠놨죠. 그냥 행으로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아까 설명한 대로 플롯 또는 플렉스예요. 계속 저는 플렉스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도 플렉스를 하겠습니다. 폼의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행배치가 됩니다. 지금처럼. 플렉스 자체가 자식은 모두 행배치다라고 정의하는 것과 같아요. 그 외에 뭐 자식은 어떻다 막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행배치가 현재는 목적이기 때문에 행배치만 시켜놓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이 중간에 여백, 이 부분 여백 있죠? 가로 크기가 아니라 레이블 오른쪽으로 여백 주면 돼요. 레이블은 인라인 요소죠? 인라인 요소는 좌우로 여백이 들어갑니다. 14픽셀. 그러면 오른쪽으로만 여백을 주면 되죠. 패딩 오른쪽으로 14픽셀만 여백을 주면 오른쪽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옆으로 다 붙었고, 자, 그 다음에 요 가로 크기들인데 요 가로 크기도 하기 나름인데 지금 현재는 간단한 형태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입력 폼이 많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인라인 스타일로 넣어버려요.
지금 이거는 좀 해당되지 않는 얘기긴 한데 인라인 스타일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가로 크기 이렇게 넣어버립니다. 특히 폼 요소가 많을 경우에 왜 그러냐면 이 가로 사이즈 하나하나 주려고 클래스 다 넣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낭비거든요. 어차피 가로 크기는 커지면 여기서 고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디자인만 필요한데 개발자분들이 이 디자인을 쓰고 싶지만 크기를 클래스로 제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클래스를 재정해야 되고 CSS를 내가 건드려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이 디자인은 필요하지만 또 내가 쓰고 싶다 개발자분들을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인라인 스타일로 가로 크기만 넣어놔요. 어차피 높이는 같고 디자인 같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가로 크기가 다 달라지거든요. 만들다 보면 그럴 경우는 저는 가로 크기를 인라인을 줘서 개발자분들이 요 인라인 스타일로 들어가서 바로 본인이 마음대로 언제든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104거든요. 현재 104 주고요.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인라인 스타일 넣을 때가 있고 안 넣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 안 넣었죠. 인라인 스타일로 스크립트로 제어하지 않으면 jQuery로 뭐 CSS 제어하지 않는 한 잘 안 넣죠. 근데 이런 경우는 넣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도 108 얘도 108이겠죠. 똑같으니까. 네, 이렇게 크기가 나와 있죠. 자, 다음에 연락처 텍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숫자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문자에 비해서 좀 작기 때문에 현재 13이거든요. 좀 더 키워서 하겠습니다. 현재 포토샵 원본 파일이 아니라 캡처본이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 15로 지키겠습니다. 요즘에 웹사이트 대부분이 14 이상 폰트들이 많아서 이렇게 키웁니다. 글씨를 쓰면 이게 다 써지겠죠. 플레이스홀더 부분이 있었죠. 플레이스홀더도 한번 HTML 누락됐는데 플레이스홀더 치겠습니다. 간단한 의견 및 자, 이렇게 넣고요. 자, 플레이스홀더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폼의 인풋에 플레이스홀더가 붙었을 때 여기서 폰트나 컬러를 넣어주면 되겠죠. 폰트는 15픽셀이겠죠. 아까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9라는 텍스트로 컬러로 넣습니다. 폰트 사이즈 15에다가 넣죠. 플레이스홀더는 상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 부분도 크기를 좀 키워야겠죠. 크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450이네요. 인라인 스타일로 넣으면 편하다고 했죠. 451 픽셀 위드스가 이렇게 넣습니다. 자, 왼쪽 이렇게 벌려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플렉스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 벌려야 돼.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클래스를 주고 묶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플렉스에서 스페이스 비틴 주면 되겠죠. 그럼 이 여백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만약 여백 오차 범위가 있어서 얘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런 염려가 없겠죠. 여백은 자연스럽게 나눠갖게 만들어버리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저스티피 컨텐츠 주축에서 양쪽으로 나눔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양쪽 나눔이 되고 커지면 커지는 대로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중간에 여백이 자동 생성을 해주겠죠. 그리고 텍스트가 왼쪽에서 좀 떨어져 있죠. 20픽셀 떨어져 있네요. 패딩을 20픽셀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서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에 이렇게 플레이스홀더 자체가 여기 띄어져 있으면 글씨 쓰는 것도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글씨 쓰면 옆에 붙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같이 글씨가 시작돼야지 맞는 거겠죠. 그러면 인풋에다가 패딩을 20을 한 번 더 주셔야 돼요. 근데 셀렉트는 아니죠. 그래서 인풋을 또 따로 잡아서 패딩만 따로 20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여기서 쓸 수가 있고 줄 수 있죠. 지금 패딩이 상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플레이스홀더에
여기 플레이스홀더 패딩을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죠. 여기도 그냥 쓸 수 있죠. 텍스트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만들 텐데 버튼 같은 경우에는 배경으로 넣어도 되지만 우리가 이 버튼 내에서 배경을 넣게 되면 또 오른쪽 패딩이다 뭐다 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좀 약간 이상한 버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를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운데 정렬이다. 딱 느껴주셔야 돼요. 왼쪽 이만큼, 오른쪽 이만큼 여백이 유사하다, 같다라고 생각하면 전체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가운데 정렬을 어떻게 시키냐, 이 아이콘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은 아이콘을 넣을 텐데 아이콘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 버튼이죠. 그리고 폼에 버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 폼에서 버튼을 잡고 버튼에 애프터로 만들 거예요. 애프터로 만들면 버튼의 마지막 자식으로 요소가 생성이 되죠. 그 마지막 자식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컨텐트입니다. 퍼스트 차일드냐 라스트 차일드냐는 비포냐 애프터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 차일드 역할은 컨텐트가 하는 거죠. 컨텐트는 인라인 요소입니다. 인라인 요소에다가 우리가 배경을 넣어봤자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배경이니까 이미지 크기를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미지 크기가 요만할 거란 말이죠. 22에 11. 그러면 가로 사이즈가 22에 11 되는데 이거 안 먹어요. 당연히 안 먹죠. 이미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안 보이냐면 인라인 요소라서. 인라인 요소는 가로 세로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옆으로 붙으면서 가로 세로 들어가는 거 인라인 블럭이죠. 인라인 블럭은 텍스트 라인 센터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저 아이콘이 이만큼 들어가게 됐죠. 자, 그럼 배경 이미지 크기만 제어해 주면 됩니다. 배경 이미지 크기를 100% 오토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 크기만큼의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버튼만 제작하면 됩니다. 버튼 요소 자체가 인라인 블록 요소이고 버티컬 라인 미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가로 세로 넣어주고 보더 레디우스 넣어주고 배경색 넣어주면 끝나요. 130에 50 버튼이죠. 130에 50입니다. 보더 레디우스 넣어주게 될 거고요. 배경은 이미 카피를 해놨습니다. 보더 레디우스 크기 재는 방법, 왼쪽 시작점에서 오른쪽으로 계단 현상 끝나는 데까지만 가로 크기를 재면 된다고 했죠. 5픽셀입니다. 그러면 보더 레디우스 5픽셀 넣어주고 미리 보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 글씨 크기랑 여백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이 부분에 여백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드죠. 그리고 15픽셀로 하겠습니다. 버튼이죠. 폰트 사이즈 15. 컬러 흰색이고요. 폰트 웨이트 볼드로 넣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콘과 텍스트 중간에 여백이 있었죠. 그 여백 부분은 텍스트는 오른쪽으로 여백이 안 들어가죠. 하지만 얘는 인라인 블럭이에요. 아이콘은 인라인 블럭의 왼쪽으로 여백을 주면 되겠죠. 여백을 주는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마진을 두셔야 됩니다. 배경과 선이 있으면 마진이다. 10픽셀이죠. 넣어줍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 우선은 플렉스예요. 플렉스에다가 좌우고 요거 한번 폰트 사이즈 0 해가지고 각각 여백을 좀 줄이겠습니다. 지금 확대해서 전체 잡아보면 요게 MBSP 스페이스 한 칸 딱 생기죠. 방금 요 MBSP라고 스페이스 한 칸이 생깁니다. 스페이스 한 칸이 생기는 이유는 저는 여기 스페이스 한 칸 준 적이 없어요. 없죠? 인라인 요소가 코드상의 줄내림을 하게 되면 스페이스 한 칸이 생깁니다. 얘도 코드 줄내림이 됐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스페이스 한 칸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죽여주기 위해서는 폰트 사이즈 0을 주셔야 됩니다.
미리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다시 붙죠. 근데 중간에 마이너스 없어지죠? 왜냐하면 폰트 사이즈 0을 줬으니까. 그럼 얘네들 어떻게 살리냐? 하나하나씩 다 묶어야 됩니다. 살리기 위해서. 굳이?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굳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백에 진짜 많이 생겨나요. 내가 의도치 않은 여백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얘를 다시 감싸서 스팬 요소 안에 있는 텍스트를 다시 한번 살려내야 됩니다. 폰트 사이즈 0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스팬은 폰트 사이즈 15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전부 다 15였죠? 그걸 유지해서 한번 보여지는 거죠. 다 살아났죠. 그 다음에 줄 간격 주면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상태에서 줄 간격 한 번만 주면 끝나겠죠. 위로 올라가져 있는 걸. 높이가 50픽셀이었어요. 인풋이. 그럼 얘도 줄 간격을 50픽셀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운데로 오지 않는 이유는 인라인 요소라서 인라인 요소가 인라인 블록 요소로 바꾸게 되면 줄 간격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안 맞는 이유는 이렇게 위로 올라타서 그렇습니다. 이게 텍스트가 위로 올라탔죠? 그런 것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버티컬 라인을 또 써야 돼요. 깨알 같죠? 하지만 이게 눈에 가시예요. 좀 많이 만들다 보면 이게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부 다 버티컬 라인 미드를 다 넣어버릴게요. 아니면 스팬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스팬만 버티컬 라인 넣어서 우선 맞는지 보고 안 맞으면 다른 방안을 주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왔죠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벌리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좀 더 커졌어요. 이 여백이 굉장히 좀 조그매졌죠. 지금 디자인을 보게 되면 여기 여백에 여유가 있는데 코딩은 여백에 여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왼쪽에 패딩 줘서 패딩에 가로 크기를 줬으니까 빼줘야 되죠. 제가 가로 왼쪽에 여백 자체를 20픽셀을 줬어요. 그러면 각각 20픽셀 뺀 나머지를 한번 주겠습니다. 20픽셀을 빼야죠. 모든 인풋이라고 했으니까 20픽셀씩 빼서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붙죠. 여유 있게. 자, 그리고 이젠 여백만 각각 좀 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사이 여백 있을 거고요. 버튼 그리고 인풋과의 여백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빼기 싫다, 빼기 귀찮다 하시면 박스 사이징 주면 되겠죠. 모든 인풋에 뜬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해결이 되겠죠. 자, 여백 한번 보죠. 우선 얘는 인라인 블록 줬어요. 여백을 주는 것보다 가로 크기 주고 텍스트 라인 센터 주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18픽셀. 그러면 스팬 요소는 폰트 사이즈가 아니고요. 18픽셀에다가 텍스트 라인 센터를 줘야 되겠죠. 18픽셀의 가운데 정렬이 가장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버튼과 인풋과의 간격 주게 되면 버튼은 하나라고 했죠. 5픽셀입니다. 근데 버튼 요소 하나이기 때문에 마진 레프트를 5픽셀 주면 되겠죠. 마진 하는 이유는 배경색이 있으니까. 배경색이 없으면 마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행으로 깔끔한 형태로 나오게 되죠. 자, 밑에 이제 체크박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랑 여기랑 좀 여백의 간격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위에 div 보시면 클래스 폼 있죠? 클래스 폼이 전부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폼 아래로 여백을 주면 전부 다 여백이 생기겠죠. 여백은 여기서 여기까지 주도록 할게요. 27픽셀입니다. 그럼 폼의 아래 여백으로 27픽셀. 미리 볼까요? 자, 밑으로 여백이 생겼죠. 그다음에 체크박스 만들 텐데 체크박스 만들 때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커스텀된 체크박스를 만들려면 무조건 레이블 연결 100% 돼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접근성 때문에 레이블은 연결을 하셔야 돼요. 레이블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전혀 상관없어요. 레이블만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풋 타입 체크박스 자체는 화면에서 사라지게 할 겁니다. 디스플레이 넌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포시킨 default.css에 있는 그 클래스명의 클래스 하이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게 되면 이제 텍스트밖에 안 보이죠? 화면에는 사라졌지만 접근성이 되는 텍스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봐야 돼요.
남은 거는 레이블 하나죠. 레이블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준비된 이미지가 있는데 체크되기 전과 체크되기 후의 이미지가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포토샵으로 열어보면 이렇게 된 거 하나랑요. 이렇게 된 거 하나 있어요. 자, 근데 가로 크기가 얘는 왜 뜬금없이 오른쪽에 여백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체크된 화면을 보면 아, 이래서 여백이 있구나. 체크되기 전과 체크된 후의 크기가 무조건 같아야 돼요. 안 같으면 안 됩니다. 여백이 더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같아야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뭔가 체크가 되고 안 되고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체크되기 전 이미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체크되기 전 이미지가 95에 현재 25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체크박스 이 부분은 커스텀에 체크박스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 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체크박스는 하나이기 때문에 속성값 선택자로 체크박스를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어차피 체크박스는 하나니까. 체크박스인데 이 체크박스 자체는 디자인이 안 되죠. 클래스 아이디 넣고 체크박스 자체는 어차피 CSS가 안 들어갑니다. 그걸 형제, 인접 형제의 레이블 요소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인접 형제 레이블 요소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냥 배경으로 넣을게요. 배경 URL 넣어서 이전 폴더 이미지스에 파일명이 .png 넣어줍니다. 크기 다시 한번 보면 29에 25라고 했죠. 29, 25를 메모를 하겠습니다. 29, 25 No repeat 해주고요. 레프트로 있어야죠. 그냥 레프트라고 쓰게 되면 레프트 센터가 됩니다. 자, 미리 보겠습니다. 이미지 들어갔는지. 자, 여기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중간에 잘린 이미지가 나와요. 잘린 이미지가 나온 이유는 글씨 크기만큼만 이미지가 보이니까. 글씨 크기를 키우냐? 아닙니다. 덩어리를 키워야죠. 우리가 25죠, 높이가. 그러면 레이블의 높이를 25픽셀로 높여야 됩니다. 근데 얘만 높이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높이가 높아더라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냐면 레이블은 인라인 요소니까. 인라인 요소는 높이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옆에 링크까지 붙으면서 높이까지 제공할 수 있는 거 디스플레이 블럭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해야죠. 인라인 블럭을 하게 되면 높이도 들어가고 그리고 옆에도 배치가 돼 있죠. 문제는 높이를 주니까 텍스트가 위로 붙었어요. 텍스트는 이 체크박스의 가운데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높이 줄 게 아니라 줄간격만 주면 됩니다. 줄간격을 주게 되면 높이 플러스 텍스트 중앙 배치까지 한 번에 이루어져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옆에 네모박스가 있고 텍스트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배경이에요, 배경. 배경을 저리 치워야죠. 배경을 치우는 게 아니라 배경 위에 있는 텍스트를 치워야죠. 그러면 패딩을 주면 됩니다. 앞으로 패딩을 주게 되면 배경 줌만큼만 배경 영역만 확보가 되고 글씨는 밀리게 되죠. 그게 29픽셀이 됩니다. 자, 그럼 미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딩으로 옆으로 줬으니까 이미지로부터 떨어져 있겠죠. 텍스트는. 이미지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클릭했을 때 우리가 이미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클릭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체크가 됐을 때 체크드입니다. 가상 선택자에서 체크드라는 게 있어요. 인풋이 체크가 됐을 때 체크가 되는 게 두 가지죠. 체크박스와 라디오 버튼 다 가능합니다. 체크가 됐을 때 레이블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 생기는 건 배경 이미지만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배경 이미지 변화인 클래스 이미지 경로만 바꿔주면 되고 좀 더 코드를 난 줄여주고 싶다. 그럼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바꿔주면 되죠. 어차피 no repeat의 레프트는 같으니까. 그럼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변형을 줍니다. 자, 미리 볼까요? 체크돼 있죠? 클릭, 해제, 체크, 해제, 체크, 해제. 나는 먼저 체크를 된 상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체크드라고 HTML에다가 속성을 넣게 되면 미리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체크되어 있는 상태는 체크드. 그렇지 않으면 삭제만 해놓으면 체크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미리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텍스트 크기 한번 볼게요. 이미지 끄고. 어차피 줄간격을 줬기 때문에 텍스트가 커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16픽셀에 333. 레이블이죠.
16픽셀에 컬러는 333 넣어줍니다.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글씨 커지고 약간 보기만 해주면 되겠죠. 약간 보기는 밑줄이 있고요. 옆에와 떨어져 있어요. 20픽셀 떨어져 있습니다. 레이블 어차피 패딩 줬죠. 오른쪽에 또 주면 되죠. 20픽셀. 그러면 약간 보기와 떨어졌을 테고요. 거리가 레이블의 좌우로 줬으니까. 그리고 약간 보기의 글씨 크기 밑줄 14픽셀에 8B 14픽셀에 8B니까 A링크 레이블 다음에 A링크 바로 그냥 인접 형자 잡겠습니다. UI가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14픽셀에 8B 밑줄 있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넣어주면 되겠죠. 미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죠. 지금 텍스트가 좀 약간 들렸어요. 위로 살짝 들렸거든요. 이것까지 보완을 하려면 줄간격 줘야 돼요. 줄간격 주려면 인라인 요소는 안 됩니다. 그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맞춰주고요. 줄간격은 똑같이 25로 맞춰주게 되면 이제 전부 다 가운데로 오겠죠. 이것도 살짝 안 맞네요. 이거 안 맞으면 좀 다른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버티컬 라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걸 다 지우고 버티컬 라인 하나로만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버티컬 라인에서 1픽셀 주고 올라갔죠. 이 상태에서 버티컬 라인 값을 화살표 방향키 위아래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면 되네요. 이런 식으로 개별로 제어도 할 수 있습니다. 버티컬 라인으로 하게 되면 각각 개별 제어에서 새로 틀어지는 영역을 다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높이 안 좋습니다. 보통 이거 작업하실 때 어떤 분들은 여기 그냥 높이 주고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절대 하이트 주시면 안 돼요. 뭐 어떤 컨텐츠든 진짜 이건 무조건 컨텐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높이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패딩으로 충분히 높이가 들어가고요. 자식의 크기만큼 부모도 같이 커집니다. 이걸 이용하셔야지 높이 주셔서 밑은 여백을 다루고 위에 여백 다루고 뚫려나간 느낌 주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높이는 최소화하셔야 돼요.